요즘 오윤혜 씨 괴롭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왜 그래 나한테? 그러니까 관심을 끄라고 제발. 이게 누가 근데 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지금? 화제의 중심에 네. 항상 경향 TV가 있어요. 내가 지난주 금요일에 경향 TV 마지막 방송하고 일주일 네. 후에 여행 갔다 왔는데 그 일주일 동안 또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아니 오윤혜 씨가 저희 방송에서 한 얘기는 네. 사실 제가 듣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해석을 덧대면서 오윤혜 씨의 진위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은 게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특히 네. 태어나서 처음 듣는 단어죠. 뉴 이재명입니까? 네. 뉴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정치에 관심 갖게 된 사람을 부르는 맞아요. 얘기다라고 네. 해서 그럼 내가 맞다라고 그러니까, 네. 했더니 이제 이게 어떤 프레임 안에 갇히면서 그 갈라치기 어떤 그 야. 가장 되게 좋은 도구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뉴 이재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 학문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네. 언론사에서 사실은 개발한 말에 불과합니다. 그렇고 뉴 이재명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네. 걸 칭하는 거냐면은 그 언론사에 썼던 표현을 준용을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민주당을 과거에 지지하지 않았지만 지난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치의 희망을 본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민주당 후보를 찍어본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전혀 정치적으로 누구의 편을 든다거나 갈라치기 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네. 저는 진짜 그래서 제가 여행 가서도 스레드에 글을 올렸어요. 친문, 반명, 뭐 친명, 뉴 이재명 이런 걸로 갈라치기 이제 그만하자. 우리 이제 곧 지방선거도 앞두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네. 뭉쳐도 시원찮을 판에 너무 갈라치기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양태정 변호사가 오늘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죠? 뭐냐면은 뭐예요? 인천 계양을이 네. 지금 너무나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어요. 6월 그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 너무 뜨거워요.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뭐 인천 계양 같은 경우 이제 뭐 그 전부터도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 이제 계양구 우리 또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되시면서 이제 빈 자리이기 때문에 상징성도 있고 저는 이제 기존의 정치 1번지가 종로였다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서는 계양이 이제 정치 1번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원래 이 계양구 을에서 이제 5선 의원하고 인천시장까지 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전부 무죄를 받음으로써 무죄를 받으면서 이제 원래 이제 우리 송영길 대표도 계속 이제 이름은 거론되고 있었지만 사법 리스크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관측이 네. 있었는데 사실 근데 저는 제가 사실 그 사건 변호인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일심부터 계속 변호인을 하고 안 낀 데가 있어서 없어요. 보니까 지금. 저 이제 먹고 살아야 돼서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사실 그 저희는 이제 변호인들이나 저희는 무죄를 확신했지만 그래도 사실 사법부가 알 수가 없잖아요. 판사에 따라서 워낙 널뛰기라서 그러고 있던 차에 이 무죄가 나오니까 갑자기 뭐확 이제 스포트라이트라든가 이게 달라진 거죠. 그래서 지난주 있었던 선고일에 제가 직접 현장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 거의 현역 의원이 한 40분 이상 오셨어요. 왜 민주당 의원도 오시고 뭐 이제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오시고. 야, 그러니까 정말로 많이 모였구나. 그래서 뭐 네. 거기가 이제 그 전에부터는 이제 지지자들도 많이 오셨는데 그날은 이제 현역 의원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방청석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뭐 22석으로 딱 제한했어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미리 한 3시간 전부터 와서 지지자분들이 있는데 이제 의원들이 오셔가지고 그 지지자분들한테 사정을 해서 이게 제발 되게 좀 바꿔주시면 안 되냐. 진짜요? 진짜? 저는 변호인이라서 이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래서 거의 말들 아니 우리는 몇 시간 기다렸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지지자분들이니까 어쨌든 이제 의원들이 이해해주고. 방청석에서 하는 게 더 송영길 대표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바꿔주셔서 방청석에 진짜 왕창 오셨고 그래서 딱 이제 무죄 선고가 되고 나서 딱 하니까 의원들이 오셔가지고 송영길 대표님한테 이제 악수하려고 쭉 줄 서갖고 악수를 받을 정도로 진짜 열기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인천 계양 을에 나가신다는 그러니까 거야? 뭐냐면은 네. 그 정도로 송영길의 항소심 무죄를 통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몸값이 올라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네. 당장 출마 가능성이 열리게 된 거고 원래는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대통령과 오랫동안 스텝으로 일했던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다음 주 월요일에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거기로 이사를 이제 가 있으니까 돌아가서 선거 채비를 한다고 했었는데 송영길 병수가 등장을 하면서 송영길 전 대표도 명실공히 유력한 후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지금 계양에서는 이 두 사람의 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계양 토박이인 양 변호사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제 뭐 물론 이제 김남준 대변인이 이제 청와대 대변인이고 대통령 오래 모신 분이긴 맞지만
뭐 그분이 이제 개항 출마 선언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누구나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뭐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이제 좀 확대해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무죄가 선고되고 나서 뭐 본인도 밝혔지만 대통령께 전화가 왔어요. 예, 송영길 대표 전화도 오고 제가 알기로는 그날 송영길 대표한테 축하 전화가 온갖 분들한테 다 왔고 거의 제가 보기엔 조희대 빼고는 다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예, 예. 저희 대법원장 빼고는 거의 다 연락을 주셨다고 볼 정도로 이제 많은 분들이 축하와 지지를 해주셨고 그래서 본인이 개항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이분이 개항에서도 오래 하셨고, 그러니까 뭐 고향 개항은 아니지만 송영길 대표가 원래 그래요? 전남 고흥이 고향이고 광주에서 학교 다니셨죠. 네. 왔지만 사실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룬 게 개항이기도 하고 본인 자녀들이 다 개항에서 학교 다 나와서 아이고. 다 성인도 됐고 어쨌든 그 송영길 대표 아들이 또 제 고등학교 후배예요. 그럴 정도로 개항에 워낙 그 뿌리라든가 애정이 많으시고 네. 이 아까 이분이 처음에 서울시장 22년도에 출마한다고 할 때는 개항 분들이 좀 많이 서운했어요. 갑자기 어떻게 우리 인천시장까지하고 지역구를 가느냐. 했지만 지금 어쨌든 본인이 워낙 그 4년간 고초를 겪으셨단 말이에요. 네. 뭐 구치소도 가고 뭐 갔다가 또 다시 잡혀 들어가시고 뭐 온갖 고생을 해서 그리고 또 대통령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했다는 그게 강해서 개항 분들은 송영길 대표에 대한 지지가 많이 네. 올랐어요. 많이 그래서 올라서 다시 묻습니다. 원점으로 돌아와. 그래서 근데 이거 계속 물으면 안 돼요. 송영길 죄송합니다. 대표와 김남준 대변인이 기본적으로 양자 구도로 뭔가 설정이 돼 있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 후보로는 누가 더 적합하다고 지역 구민들이 느끼는 게 좀 궁금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지역민들 생각은 뭐 이게 참 어려워. 아니, 직구죠. 왜? 그러니까 이제- 아니 송영길 전 대표의 변호인을 붙잡고 그렇게 지금 물어보잖아 지금. 아까가 아니 좀- 아까 대기실에서 말하던 것처럼 해보세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지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하지만 아무래도 지역분들은 스킨십도 많고 접촉이 많은 송영길 대표에 대한 지지나 바람이 훨씬 그래 크죠. 그걸 예. 물어본 겁니다. 지금 제가 지금. 그거는 사실- 힘들어요. 예. 그건 사실 비할 바 없이 그건 뭐 사실 비교하는 자체가 사실 뭐 아, 말이 안 될 그렇구나. 정도로 네. 뭐 훨씬 월등하지만 뭐 김남준 대변인도 충분히 이 정부에서 역할을 하려고 네. 중하게 쓸 분이기 때문에 아마 교통정리는 당해서 할 거예요. 아니 왜냐면은 사실은 송영길 대표가 전 대표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자리만으로 예를 들어 재보선 나가서 끝날 사람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거고 그 많은 의원들이 거기 운집한 이유는 무죄가 선고되고 국회의원까지 돼버리면 차기 당대표 선거에도 송영길이 도전할 거다라는 의례적인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차기 전당대회 구도가 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추궁을 하셨는데 조금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 냉정하게 말하면 후보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김남준 대변인도 충분히 제가 볼 땐 자격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옆에서 오랫동안 모시기도 했고요. 또 이제는 정치를 할 때가 됐기도 했어요. 만약에 본인이 정치하겠다는 욕심을 갖는다고 하면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만나 봤을 때도 그랬고 굉장히 겸손하고 자기 그렇게 내세우지 네.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치를 오랫동안 옆에서 같이 봐왔기 때문에 나름 훈련은 돼 있을 거다. 근데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출마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불릴 수 있는 대변인하고 둘이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별로 그림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연수로 가면 안 될까 하는 생각도 좀 박찬대 들고 의원이 만약에 인천시장에 인천시장에 도전하기 때문에 네. 당 후보가 되면 연수가 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구도 빌 수 있습니다. 인천 서구 김경원 의원도 지금 이제 경쟁을 하고 있어서 그렇군요. 인천시장으로. 네. 그러면 뭐 가실 근데 저는 수가 또 있구만. 사실 저 김남준 대변인도 정치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인데 그 개항에서 두 분을 맞붙게 한다는 건 너무 잔인해요. 사실은. 그거는 별로 좋은 두 분 다 그림은 이재명 아니에요.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하는 분들이긴데 그 잔인하고 사실 그리고 전 김남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성남에서 계속 기자도 하시고 경기도 기반에서 했던 분이라서 저는 그러니까 인천 말고 경기도 쪽에서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 경기도를 거죠. 오늘 확실히 보냈는데 경기도로 이렇게 밀어내는데? 더 네? 경기도가 더 큽니다. 인천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네. 국민들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뭐 신복을 받는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을 얼마나 잘하고 능력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네, 정확한 얘기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싫어하는 뭐 국회의원들이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여당이 네, 찾을 그걸로 수가 없기 따질 수- 때문에 따질 오인혜 수는 씨 없죠.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선거구가 개항만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성남시장 선거도 묘한 구도가 짜여졌어요. 그렇죠, 예를 그렇죠. 들면은
재선 의원 출신인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경기 성남 라인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의 김지호 대변인이 성남시장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기 때문에 요것도 이거는 경선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묘하게 그렇죠. 연출이 됩니다 지금. 뭐 경쟁하는 거야, 뭐 경쟁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 비서관을 지냈다 하더라도 뭐 전직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무조건 가가지고 뭐 공천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두 사람이 다 성남에 있고 성남 출신이기도 하고 또 성남의 정치적 근거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정치적 욕심이 있으면 당내 경선 통과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저는 성남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이렇게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면은 김병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측근그룹 7인회를 얘기할 때 이름이 있던 분이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이재명 그 대통령이 과거에 성남시장으로 출마했을 때 썼던 삼거 사무실을 고스란히 이제 캠프로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는 상황인데다가 김지호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의 입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설화를 겪고 있을 때 정말로 여러 방송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을 하고 예를 들면 대통령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표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 보더라도 친이라는 색채는 다를 게 없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는 뭐 그는 부인할 게 없고요. 다만 이제 김지호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도 계속 대변인으로 지명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뭐 저는 이제 친명 친청 구도보다는 친청 반청 구도를 좀 더 표현을 맞다고 생각하는 야, 우리 사람인데. 노선 확실해 오늘 들어보니까 지금 보니까 예. 조심해요. 지금 이게 사람으로서 사실 그러니까 다 민주당 지지자들이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분들은 김지호 대변인한테 조금 더 마음이 가고 마음을 갈 가능성이 있고 또 뭐 어쨌든 또 이재명 대통령을 최직근까지 모셨던 또 우리 김병욱 또 이제 의원 이제 전 비서관, 정무비서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과 더 소통이 된다는 거를 이제 아마 강조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죠. 아니,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어요 기대사 이렇게 선거할 때 자기네들을 보여줘야지. 여기 솔직히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이재명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야 이거 진짜 다 좋아하는 거지. 들으면 들을수록 맞는 난 말이네. 너무 전혀 그래, 반감이 맞는 생겨. 말이긴 네. 누가 더 정무원. 이재명이랑 친해 이걸로 경쟁하지 마요. 너무 없어 보여. 오인혜 씨는 그래서 매력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시 얘기하는 대박이야. 그 네. 너무 없어 보인다고 본인이 드러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광고 좀 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해야 되는데 네. 마지막으로 오윤혜 씨의 세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갈라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드 이재명, 뉴 이재명, 친명, 반명, 친문 이런 식으로 프레임 씌워가지고 갈라치기 하면은 좋은 스피커들을 잃을 수 있고 누가 나와서 자기 생각을 마음껏 얘기하겠어요. 자기와 생각이 달라서 비판할 수 있지만 너무 나락보내거나 너무 비난해서 막 갈라치기해서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들만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이런 바람을 아니 몇몇 남겨봅니다. 분들이 그래, 제가 그러지. 서두에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 뉴 이재명이라는 게 사실은 MB 때 나오던 뉴라이트랑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뉴진스 전혀- 나온 거 아닌가 뉴진스에서. 아니, 뉴진스. 정말로 전혀 개념적으로 등치가 되는 설명이 아니에요. 근데 스피커들이 그렇게 잘못 해석해가지고 왜곡해서 전하면 많은 분들이 그 얘기만 믿잖아요. 그래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얘기들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원래 본래적 의미가 그렇지 않다는 걸 다 알고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내용들을 좀 악용하지 않았으면 싶고요. 네.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런 개념으로 얘기한 게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에서 새롭게 확장한 지지층이다. 그럼요. 오히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보수 전략을 가지고 왔던 것처럼 더 확장해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거다라고 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40% 초반대 나오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60% 초반이잖아요. 그 20%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힘들게 개척한 지지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지층을 가지고 서로 싸움을 벌인다는 거는 오히려 자기 재살 깎아먹기를 하는 거란 당연하죠. 말이에요. 뭐 친문은 반명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이런 프레임을 누가 씌우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상처받는 스피커들이 많고 댓글도 굉장히 인신 공격적인 댓글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사실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제 진보 스피커로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네.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스피커를 잃을 수 있다. 뉴 이재명과 뉴라이트가 앞에 뉴가 붙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둘 다 이제 미래지향적인 말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뉴라이트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본 식민 시대를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역사적으로 정당화한다거나 박정희나 이승만 시대를 재평가한다거나 쉽게 얘기하면은 역사관에서 시작된 말이고 앞에 뉴가 붙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과거 회귀적인 그런 논점 해설을 달리한다는 의미의 뉴라이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과거 지향적인 어휘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논하고 있는 뉴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래 지향적인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코스피 5천 시대를 반겨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철학을 지지하는 사람들, 우리가 미래를 기대하는 바들을 이재명 정부가 실현시켜줄 거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과거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전통 지지층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뉴라는 표딱지를 붙이는 건데 이거를 뉴라이트랑 비교한다는 거는 과거 회귀와 미래 전진이라는 의미에서 완전히 상충하는 단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단어는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오염된 어휘를 쓰는 분들은 1차적으로 척결 대상입니다. 지금 보니까. 뭔가, 네. 네. 극우가 보냈나. 네. 개딸도 좋고 뉴 이재명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다 사실 원팀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서로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거는 사실은 완장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완장질은 있어서는 안 되고 제발 비난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